촛불을 든 수십만 명의 시민들 민심을 보면서 이 정치권은 여당 내에서도 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왔는데 내일 박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와의 전격 영수회담이 잡혔습니다. 네. 책임 총리냐, 이선후퇴냐, 탄핵이냐, 또 여기서 이번엔 대통령 권한대행제까지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서 국민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노동일 교수와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소회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87년 6월에도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와 이제 공통점인 것도 느꼈고요. 또 다른 점도 느꼈는데 공통적인 것은 역시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이다. 이걸 확인받고 싶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87년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였는데 이번에는 국민 주인 된 줄 알았는데 주인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면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 정치라는 게. 그런데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을 대리한 것 같다,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정말 민주주의에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좀 확인받고 싶어한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워낙 많은 국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수많은 에피소드가 전해지는데 지하철역에서 종강역이나 광화문 내릴 때 이렇게 승무원이 그랬대요. 다음 내리실 분은 광화문 촛불이 켜진 광화문인데 내리실 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열차 안에서 방송을 했다는데 이런 수많은 에피소드들 뭔가 다른 그동안의 시국 집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민주화된 이후에 시위를 한다면 주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 되게 그런 사람이 많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조직화된 어떤 노조원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이런 조직화된 세력 많이 참여하는 걸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정말 남녀노소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유모차를 끈 주부에서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또 어르신들도 많이 나왔어요. 저희 또래도 저 깜짝 놀란 게 저희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도저히 이런 데 관심 있어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성향상 되게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그런데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분들이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정말 이건 허탈하다, 참담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아직 물론 100%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겠지만 대학교를 가야 하는 학생들 현재로서는 그게 일생의 목표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돈 많은 것도 능력이다 이래가면서 돈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학을 아무렇지 않게 가는 특혜에 관한 특혜 받는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내 노력이 뭐냐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허탈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대학생 젊은이들도 요즘 어렵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공무원 시험 봐서 정말 7급, 9급 공무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몇 년씩 공부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누구 잘 만나서 연줄이 있다고 해서 3급, 2급 공무원이 됐다 금방 이런 식의 보면서 이건 정말 문제 있다 하는 그런 허탈감, 참담함 이런 것들이 다들 공개 느끼는 것 같아요. 공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사 승무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유와 소신들로 우리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지난 주말에 거리로 나선 민심의 모습을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곳곳에서 사전 집회가 열리면서 서울 도심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보문고, 숭례문 방향 도로까지 꽉 찬 시위대는 오후 5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행진 뒤 시위대가 재집결한 광화문 광장 일대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 명이 모인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수십만 명이 몰린 광장 한쪽에서는 콩물놀이 한판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외치던 시민들도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한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광장을 걷는데요. 수많은 인파와 촛불 행진이 낯설지만 또 부모님과 함께라 즐겁습니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죠. 생각보다 이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고 민주주의 역동적인 면들을 좀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좋은 취지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나, 둘, 셋. 친구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생생한 열기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역사의 증인으로서 사진으로 남겨서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고 또 이번 집회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효리 씨였고요. 이승환 씨고요. 이승환 씨, 하야헤이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와 김재동 씨는 국민들을 독려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정치는 3류지만 국민은 인류다. 또 배우 김규리 씨, 방송인 허지웅 씨, 가수 김동완 씨 등 많은 스타들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혔습니다. 과거 집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워낙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다 보니까 행여 소동이 빚어지거나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7년도 이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좀 살벌했어요, 분위기가. 네. 살벌하고 최루탄이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권위주의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달라진 또 점이고 또 민주화 이후에도 여러 시위 있었지만 제가 딱 이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든 게 하나도 그 어떤 시민도 손에 무슨 폭력 시위 도구나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좀 보시면 알지만 손팻말 정도 있었고 또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조직을 대표한 사람들은 이제 큰 깃발 든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이 불법 시위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또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참여해서 일종의 문화재처럼 어떤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국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표출하는 그런 좀 즐거운 축제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고요. 네. 그러나 그 분위기만은 정말 엄중한 그런 느낌이 참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수, 방송인들, 많은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언뜻 봐서는 여기가 집회 현장인지 공연장인지를 구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즐기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좀 그런데 좀 참여하셨어요? 가셔서? 이렇게 타악기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저는 그런 건 할 수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이제 함했을 뿐이지. 거기서 노래를 한다든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분위기가 즐거워서 그런지 일부 시위대가 밤늦게 경찰 저지선을 넘기도 했잖아요. 네, 경찰도 아주 부드럽게 대응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대포도 없었고요. 근데 의미 있는 것 한 가지는 그동안 법원에서는 대개 경찰들이 요구하는 저지선, 그걸 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을 법원이 많이 용인해 줬거든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경찰이 한 저지선 이상으로 효자동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에 따라서 물러섰고요. 그러니 봤을 때 이번 집회가 특히 그런 어떤 우리나라 집회 시위 문화, 자유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진일보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단독 영수회담을 하자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받아들여줬어요. 네네. 청와대의 배경은 뭘까요? 저도 아침에 그 얘기 듣고 참 뜻밖이었어요. 뜬금없다까지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했을까? 저도 첫 번째 든 생각이 우선 야당이 추미애 대표가 일단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한 것 같죠? 왜 갑자기 제안한 배경이 뭘까 궁금했었고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들으면서 청와대가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또 받아들였더라고요. 그걸 좀 왜 그럴까 궁금해 생각해보면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 상황이 상당히 급하게 좀 돌아갈 상황이죠. 말씀하셨지만 100만 명이 모인 집회였다 그러고 물론 100만이 모이면 엄중하고 26만이 모이면 안 엄중하냐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국민들의 그런 민심이 굉장히 표출되고 있고 아무런 조치가 없이 넘어가면 또 더 큰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결단할 것 같지는 않고 당장은 영수회담이라는 카드를 던져놨는데 야당에서 받질 않고 그러니까 일단 추미애 대표가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급하게 받아들인 것은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는 그걸 단독 회담이라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사실은 내색은 안 해도 좀 멋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새누리당에서는 물론 이제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긴 했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여야 영수회담을 함께 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야 지금 여당 대표로서 상당히 공색한 지에 몰린 여당 대표도 좀 존재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 머쓱하긴 했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은 그렇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취소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야당에서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마 지금 의총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단독 회담을 한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전국을 풀 수 있는 묘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서로 할 말마다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이제 국민의당, 정의당이 반발하는 것처럼 야권 공조는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 갔느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요. 나오겠군요. 네. 따질 것 같고.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른바 최후 통첩 예. 마지막 보루의 제안을 하고 예. 청와대가 그것을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민주당의 당론이 점점 강경해지는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 쪽으로 가는 네.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제안한 이유가 갑자기 그 당론으로 하야 퇴진을 이렇게 정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네. 그동안은 계속 이제 뭐 이선 후퇴 거국내각 구성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변경해서 대통령 하야하라 퇴진하라 뭐 탄핵을 추진하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꾸기 좀 어려우니까 네. 이런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차피 결렬까지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을 추진하자 네. 이런 카드를 쓰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럴 수도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탄핵을 여야 3당이 야권 3당이 공조해서 네. 탄핵안을 발의하자 이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제가 최후 통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최후 통첩 추미애 대표가 들고 가는 카드의 최후 통첩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심이 뭐 할 말 민심을 전달하겠다 네. 이런 게 이제 명분이니까 네. 100만 시민들이 모여서 요구한 게 하야 아니냐. 네. 본인이 하야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야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민심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네. 그런 전달을 하겠죠. 추미애 대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예. 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선 후퇴인데 어디까지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이선 후퇴까지 예. 뭐 이런 정도의 안이 뭐 있다면 그런 정도 제안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야당의 제안이다. 네. 야당의 제안은 책임 총리제, 이선 후퇴, 네. 거국내각 구성. 네. 이건 야당의 제안이다. 네. 그러나 민심은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온도차가 사실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권이나 예. 100만 촛불 집회를 네. 통해서 더욱 그렇고요. 이제 이선 후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대통령이 책임 총리를 임명하고 이 안을 청와대가 혹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청와대가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제 단독 영수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덜썩 내놓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네. 어떤 마지노선을 제시했다가 다른 야당에서 안 받겠다 이래버리면 또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일단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걸 잘 듣겠다, 알았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다면 야당에서 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오면 네.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 수용할 수 있을 걸 숙고해보겠다 네. 하고 또 국민의당, 정의당도 만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책임 총리제 등 야권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구체적인 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청와대 측에 지금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대통령이 이선 후퇴하고 거국내각 구성하고 책임 총리 임명하겠다. 네. 하는 식으로 지금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자, 그럼 오늘 나온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당은 당론으로 대통령 하야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한다면 언제까지 하야를 계속 주장할 생각입니까? 이래서는 국민들의 불안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언제까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국민들을 아스팔트로 불러낼 작정입니까? 헌법 내에서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해야 할 책임은 여당은 물론 거대 야당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온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에 집중해야 될 학생들도 거리에 나와서 나라와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민심을 전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느닷없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양자회담으로 결정 내자 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과연 야권 경제는 어떻게 하고 국민이 염려하는 대로 야권의 통일된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가 임명한 책임 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가자 이런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 헌법상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이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에 조금 이제 그 야권에서 이른바 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점의 문제점이 바로 국회가 임명한 총리 있을 수 없거든요. 국회가 추천한 총리는 가능하겠죠. 추천해서 이제 국무총리에 제청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데 과연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책임 총리가 뭘 얘기하는지 사실은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에 나온 것처럼 실질적인 제청권을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통할권을 보장한다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완전히 이 손을 물러서고 총리가 전면에 나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권에서 정말로 책임 총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권한 대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대통령이 없거나 하여튼 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할 때도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재 있는데 아예 고리 상태가 아니고 총리를 임명해놓고 총리가 국정을 임명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빨리 정치적으로 타협을 지어서 자 책임 총리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지금 권한 대행을 임명한다면 권한 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는 것을 정치적으로라도 빨리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제시해놓고 받아달라. 대통령이 받겠다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에서 그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자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민심은 지금 대통령 하에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민심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빨리 내놓고 그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해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전자로서는. 내일 이제 영수회담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이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그럼 하야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권이 던질 수 있는 더 센 카드는 탄핵인데 사실 탄핵으로 가는 것을 야권이 썩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게 여러 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 뭐 국회 제적 2분의 1이 과반수니까 가능하죠, 야당만으로. 그러나 이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제적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이 필요한데 그러면 29명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뭐 같이죠, 그거는.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행사는 정지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탄핵 심판을 해야 되니까 뭐 최장 6개월이라고 하지만 180일 내에 결론이 난다는 법도 없고 또 그건 50대 50 아니겠습니까? 인용을 하면 대통령 권한 이제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 탄핵 심판이 대통령은 또 면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은 발의하면 대통령이 탄핵안이 발의됐다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물러난다. 이런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탄핵으로서 현재 어떤 이 질서 있는 퇴각을 요구한다. 이것도 시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난점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